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대박의 확률의 박지원. 송유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양지수 모두 올라줬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고 그러면서 상승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CPI가 발표됐는데 무난히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국 경제 지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영향력이 앞전에 비해서는 많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더해줄 수 있겠다. 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나왔고 지금 금리 인하 기조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굉장히 시장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환경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전반적인 증시 환경은 나쁘지가 않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시총이 한 140조 정도 증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목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에 기대기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장의 상승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종목 무엇이 될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리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와, 이 기업은 계엄령을 피해갔어요. 피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28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권이었고 최근에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인데 제 일진전기 말씀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은 차트적으로도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를 26,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종가가 25,300원입니다. 목표가까지 700원 정도 남은 상황인데 한 17% 정도 올라왔습니다.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죠.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 추세 전환되는 구간이면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 또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 거의 실적이 집계되는 시즌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21% 그리고 영업이익이 3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전기기 사업 부문 매출이 15%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주 전력청과 계속해서 추가 수주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 바로 일진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 소개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섹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방산은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은행주, 금융주들을 팔고 오히려 방산 쪽으로 몰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정부의 추진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리스크적인 관점으로 보곤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도 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면은 2022년도 폴란드양 대규모 수주를 시작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주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탄핵이랑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탄핵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 방산주, 대왕고래 테마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방산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7년 탄핵 전국이 있었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핀란드랑 인도를 대상으로 수주 계약 공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터진 건 맞지만은 사실 이 수출 계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승인을 해주고 지원책을 내주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승인은 개별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탄핵 리스크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지금 수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중동과 동유럽, 동남아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지금 글로벌 무기체계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세 지금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년까지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국가 방위비 지출 확대.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까지 다가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는 GDP의 2%가 아니라 3%까지 방위비를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 지금 12월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내년 방산 예산이 지금 각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 최고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30%를 증가했어요. 방위비를 증가를 했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폭 향상을 시켰는데 결속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비상시에 쓰려고 사용한 기금이 있는데 이 결속기금 같은 경우는 방산에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로 한 585조 원이 되는데 이 585조 원 결속기금을 방산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옆집만 보더라도 지금 방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뭐 일본이랑 대만 같은 경우도 내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지금 이제 집계가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는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K 무기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성비에 있습니다. 가성비 두 번째는 납기일이 있는데 사실 이제 폴란드 대규모 수주 2020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미국 방산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납기일을 못 맞출 것이다 이런 우려를 대놓고 드러냈었는데 맞췄습니다. 맞췄고 지금 앞으로도 수주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게 바로 방산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파른 업종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주요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 불확실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쪽이 방산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주 안에서 어떤 기업 보실까요? 예, 뭐 방산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는데 저는 탄약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약하면은 대표적인 종목 풍산이 있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약 대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탄약을 많이 제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수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달러 정도 수입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 달러 지금 수입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폭 지금 수입량도 증가를 했고 그 중심에는 풍산이 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신동 사업이랑 방산 산업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 신동이라고 하면은 구리랑 구리 합금을 같이 이렇게 가공한 그런 금속인데 신동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구리 가격이랑 연동이 됩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월 14일 기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방산 부문 같은 경우는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탄약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작게는 5.56mm 소구경 탄환부터 해가지고 155mm 곡사포탄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탄이라고 하면은 나토균 주요 규격품입니다. 우리나라 군이 가장 요구하는 주요 탄약을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155mm 곡사포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발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3국 우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성장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방산 추가 수주 기대감입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탄약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유럽도 부족하고 중동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가동량은 일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680억을 들여서 공장을 추가 증설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지금 제가 높은 수주 잔고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7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최근에 눌렸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안에서 소개해 주신 거는 바로 풍산입니다. 구리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고요. 방산 추가 수주 기대감 안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풍산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방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조선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설명하기 전에 앵커님이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조선은 뭐가 안 좋다 이러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방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74,000원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바닥권 46,000원대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매물대라고 하면은 저항 매물대가 55,000원 구간에 있습니다.
55,000원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0% 구간 보도록 할 텐데요. 손절가는 4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의 눈으로 어떤 질문을 드릴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이 보니까 사상 첫 2만 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겹겹이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수혜주들도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추진 산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약간 지금 차익 매물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수급은 자연적으로 미국 증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주들 지금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 100%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한 50% 정도 올랐는데 미국 증시에만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볼 게 아니라 트럼프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조선 MRO 말씀드리면서 KS 인더스트리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도 어제 한 8% 올랐을 거예요. 네. 조선 기자재도 트럼프 수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 업종은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증한 펀드 기대감만 키우고 있어요. 7일, 8일 때 어느 정도 이게 조금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방산 안에서 풍사는 한 달 안에 몇 % 수익을 말씀 주실까요? 예, 뭐 증시 환경은 안 좋지만 저는 강력하게 80%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안에 수익 8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어디서 찾아뵈면 좋을까요? 예, 뭐 풍산 말고도 방산 지금 저평가되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유익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함께 참고하시면서 송유 매니저의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의 확률의 박지원, 송유 매니저였습니다.